인도네시아 언론이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월 8일에 말레이시아가 KF-21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성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KF-21의 혜택을 2배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거래가 가능하며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공군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은 다른 나라의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생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 프로젝트의 존재는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도 올해 처음으로 비행 테스트에 나설 예정인 KF-21의 개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인 압둘 사마드 장군은 KF-21 보라매에 대한 질문에 KF-21 전투기가 최첨단 전투기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압둘 사마드 장군은 아시아 디펜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가 KF-21을 구매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라고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압둘 사마드 장군은 인터뷰에서 KF-21은 전투기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어 현재 말레이시아는 KF-21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현대화 계획인 CAP-55 설계자들이 최근 해외 시장에서의 전투기 개발 현황과 시스템 진화를 모니터링했지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말레이시아 공군과 호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참고해서 아시아 디펜스 저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4.5세대 합작 전투기가 말레이시아 공군과 말레이시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국방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KF-21을 구매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는 공군을 위해 더 많은 경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M346FA와 한국의 FA50 블록2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부터 MB339CM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M346FA는 여전히 최종 후보 중의 하나지만 말레이시아도 레오나르도가 만든 비행기가 정비 부족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후보는 한국의 FA50뿐이지만 M346FA보다는 비싼 것이 흠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쿠웨이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중고 FA-28CD 33대를 이전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차관인 압둘 아지즈는 쿠웨이트 F-18은 운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압둘 아지즈는 그러나 양측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것이 성공하면 말레이시아의 공군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 국방부도 올해 재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호 230 MKM 전투기도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말레이시아에 F-18을 제공할 것을 부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쿠웨이트는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에만 의존하여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와 같이 KF-21 도입을 꿈꾸고 있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이 30MKM을 2030년대에 대체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말레이시아는 10세대의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보잉과 사브 및 프랑스의 다수가 관심을 보였지만 2018년에 말레이시아의 MRCA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는 20년 된 FA-18D를 업그레이드하여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였고 또한 경전투기 사업을 발표하여 기존의 전투기들을 보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주력 전투기가 노후한 만큼 쿠웨이트에서 중고 FA-18CD를 도입해 공군 전력을 강화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공군은 현재 보유한 FA-18CD의 후계기로 같은 기종인 FA-18EF와 타이푼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퇴역하는 FA-18CD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튀니지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쿠웨이트 공군의 FA-18CD를 놓고 말레이시아와 튀니지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F-5EF와 미그-29의 퇴역으로 전투기가 12대 이상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쿠웨이트 공군으로부터 FA-18CD를 33대 조달하겠다고 밝혀 부족한 전투기 전력 보충 외에 부품 획득용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주 공군에서 퇴역하는 FA-18CD는 캐나다 공군이 부품 획득용으로 호주에서 이전받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F-35A 도입으로 퇴역이 진행 중인 서구 국가들의 F-16에도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에서 퇴역이 결정된 타이푼 트렌치1에도 그리스가 관심을 보이는 등 중고 전투기는 의외로 해외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웨이트는 말레이시아의 제안을 거절하여 FA-18CD를 둘러싼 튀니지와 말레이시아의 FA-18CD 쟁탈전은 튀니지가 승리한 것으로 보여 말레이시아는 미래의 주력 전투기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언론은 미래의 주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말레이시아 공군에게 2026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한국의 KF-21이 제격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터키도 미래의 주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말레이시아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자신들이 개발 중인 TFX에 말레이시아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배당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의 TFX에 국방 예산이 빠듯한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기는 2030년대여서 시기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전투기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미 해군이 포기했던 레일건 사업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은 레일건의 실용화를 위해 10년 이상 연구 개발을 지속해왔으나 더 이상 개발 자금을 요구하지 않고 레일건 개발 종료를 미 의회에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월 27일에 서명한 국방권한법에 레일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 의회가 레일건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자금은 2,950만 달러 정도이므로 미 언론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진시키기에는 미흡한 액수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도 레일건 프로그램에 해군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실제 함정에서 레일건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NDAA 성립 후 90일 내에 보고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레일건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하여 정식으로 종료시킬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구축하여 다시 추진할지를 검토할 작정입니다. 그 증거로 NDAA에 기재된 레일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 목적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달성된 레일건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문서화해 보존하기 위해서이므로 아마도 미 해군뿐 아니라 미 의회도 이러한 레일건 프로그램으로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 해군이 레일건 실용화를 포기한 이유에는 기술적 요인과 전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두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미 해군이 레일건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이유는 MK-45 등의 함재포와 정밀유도 미사일, 그리고 항공기에 의한 유도폭탄 등의 무기보다 저렴하고 파괴력이 높은 레일건이라면 해안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해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레일건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부차적인 존재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완성된 레일건의 성능은 미 해군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은 개발 중인 레일건의 110마일의 사거리를 원했으나 당장 이것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며 호시는 12발에서 24발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킨 레일건이 실용화되더라도 적의 대한미사일의 장사정화로 레일건을 장착한 미국의 함정이 200km 이내의 연안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10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병기의 등장으로 레일건의 매력은 퇴색되었으며 따라서 사용할 곳이 어려운 병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은 레일건 프로그램에 투입할 자금과 인력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레일건 개발을 정식으로 끝내자고 의회에 제안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생각지도 못한 레일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여 앞으로 미국이 레일건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